뭐 하세요, 형님? 초점을 들고. 안녕하세요. B형 남자의 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문씨. 안녕하세요. B형 남자의 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씨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면이죠. 의미가 있는 똥 가면입니다. 사실 이거 가면을 살 때 저랑 협의를 안 해요. 그래도 괜찮은 거를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콧대가 눌려 있어요. 문 씨는 스마트폰 뭐 써요? 난 애플 쓰지. 아이폰 7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어폰 단자가 처음 빠진 그 모델. 그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긴지를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갤럭시 S8로 촬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과 애플의 제품을 쓰는 이 두 사람이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의미 없고 헛된 논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 vs 애플. 정말 의미 없네요. 이 친구가 공대를 나왔는데 본인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공대를 나온다고 해서 꼭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애플 제품을 쓰는 이 친구에게 욕 기가 막히게 때려박아 주려고 오늘의 애플 욕바지로 모셨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온다는 이유로 아이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아이폰 쓰고 있으니까 그 죗값을 치르세요.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억울함이 더욱더 커져만 가는데 참고로 저는 삼성을 좋아합니다.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넌 그냥 오늘 욕 먹으러 온 거야. 저는 나한테. 삼성을 좋아합니다. 요즘 삼성하고 애플이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중저가 폰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거든. 근데 왜 아직도 삼성, 애플 타령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내가 올해 9월 달에 잠깐 오스트리아에 갔다 올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머물면서 시내 구경을 하다가 세턴, 현지 발음으로 하면 사툰이라는 이제 전자제품 매장이 있어. 거기를 한번 신청해서 구경을 가봤는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브랜드별로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딱 세 브랜드가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 삼성, 애플, 화웨이. 이렇게 세 개가. LG는 슬프지만 지금 IT 기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새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한 번씩 다 오랜만에 만져봤거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건 플래그십 기준이야. 아이폰하고 갤럭시의 스마트폰 조작 느낌은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느꼈어. 그런데 화웨이나 소니도 만져봤거든. 반응 속도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확실히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태블릿 PC도 만져봤는데 네. 역시나 태블릿 PC는 애플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삼성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어. 그 다음에 화웨이가 제일 떨어져. 태블릿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대표 브랜드들 간의 성능 차이나 만족도에 있어서 등급이 매겨질 정도로 차이가 났다고. 지금 사실상 중국에서 화웨이, 샤오미가 저가 공세로 뭐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태블릿 PC 할 것 없이 막 쏟아내고 있잖아. 그게 다 중국 정부의 지원 때문이다. 그렇지. 중국 정부에서 세금 혜택까지 부여를 하기 때문에 얘네가 사실 그렇게 고성능의 부품을 갖다 끼면서도 헐값을 팔 수 있는 거는 중국 정부의 보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국 정부가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연명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있는 화웨이나 샤오미나 비보 이런 데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높은 편? 한 2,000에서 3,000 위안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봤는데 이게 옛날처럼 막 그렇게 엄청 크게 차이 난다라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차이가 꽤 나는 편이니까. 걔네는 인구가 많으니까 이미 내수 시장만 장악하고 있어도 점유율 면에서는 애플이 넘어선 상태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스파이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 인력을 빼가는 경우도 있고, 일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갤럭시 A8S라는 모델을 냈단 말이야. 근데 그 모델에 쓰인 디스플레이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센서나 전면 카메라 같은 거를 동그란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만든 그 디스플레이가 있어. 그게 올해 11월 7일에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삼성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들을 선보였단 말이야. 아마 플래그십 제품에는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해. 그냥 디스플레이만 딱
있는 그런 패널을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루머나 그런 렌더링 나오는 데에는 이제 구멍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꽤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아몰레드가 아니라 LCD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BOE라는 기업에 외주를 맡겼는데, 삼성이 그 모델을 발표할 즈음에 화웨이에서도 그 패널을 쓴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광고를 낸 거야. 이게 중국 기업에다가 외주를 맡기니까 그냥 걔네는 만드는 김에 화웨이 우리 기업 같이 뭐 쓸 수도 있지. 기술 유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것도 거의 지체 없이 바로바로. 중국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통제나 과도한 자국 기업 보호, 또 일례로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 등의 국내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3위가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인데, 얘네 점유율만 따지면 과반수가 넘어. 사실상 특정 소수 기업이 과반수를 넘는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것들은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어떻게든 기술 유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걸 걸고 넘어진 거지. 니네 담합했다. 니네끼리 어떻게 이렇게 독과점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정말 부당하게 해외 기업들한테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정당한 시장 경쟁을 하지 않고서 단지 정부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기업의 형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제외하고, 그래도 자기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계속 고군분투하는 게 애플과 삼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과 애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은 좀 신사적으로 애플과 삼성, 니네 이런 장점 이거 인정한다, 이거 좋더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갤럭시의 장점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보세요. 먼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그래도 기술 집약적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CPU AP라고 하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봤는데, 물론 스냅드래곤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도 엑시노스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CPU가 아주 좋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는 모바일 폰에 대해서 정말로 기술 집약적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카메라도 그렇고 최근에는 파만이라는 음성 기기들을 다루는 회사를 삼킴으로써 핸드폰의 다른 부분까지도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려는 모습들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또 나왔잖아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인가? 화면이 접히는 걸 딱 봤는데 이거 보고 저도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더욱더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걸 조사하면서 삼성으로 갈아탈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아이폰 편입니다. 또 삼성은 국내 기업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점으로 이거는 상당한 장점이에요. 주변에 둘러보면 삼성 서비스 센터 차고 넘쳐요. 거기에 갖고 가서 우리의 고장난 핸드폰 아주 손쉽게 AS를 받을 수 있죠. 이게 상대적인 부분인데 너무나도 큰 부분이죠. 애플이나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다른 핸드폰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서비스 센터가 가장 많은 거는 삼성이다. 물론 LG도 많습니다. 하지만 LG폰 안 씁니다. 어쨌든 저는 삼성에 대해서 딱 두 가지, 하나는 기술, 또 하나는 국내 기업이라는 점. 그러면 이번에는 애플에 대해서 인정하는 점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만 꼽을 수 있을지. 아니 두 가지면 충분하다. 애플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해줄게요. 장점만 하는 시간 아닌가요? 그럼 장점 얘기해 줄까? 첫 번째는 기기간 연동성이 좋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콩나물 대가리 같은 에어팟이라고 했지만 아이폰 근처에 간다든가 하면 바로 페어링이 되고, 현재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애플 기기 간의 연동성이 굉장히 좋죠.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그리고 방금 말했던 액세서리 종류들도 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원활하게 연동이 된다는 것이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인가 동시에 그 애플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발목을 잡는 아주 악질적인 장점이기도 하지. 그렇죠. 제 지갑을 털어가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컴퓨터 윈도우 쓰고 휴대폰 안드로이드 쓰고 그 제품의 특성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각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클라우드, 연동이 된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하나 파일로서 소장을 하고 있는 게 훨씬 익숙하고 그게 더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장점으로 와닿지 않지만 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 장점이죠? 그래서 그냥 장점이라고 해주려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오스트리아 얘기도 했지만 태블릿은 역시 아직까지 아이패드다. 잠시만요. 잠시 타임. 네. 태블릿을 갖고 왔다고 장점으로? 그렇게 장점을 찾기가 어려우냐? 아이패드는 굉장한 장점이야. 그러긴 하지. 내가 내가 원하는 장점은 아이폰이었는데. 폰의 장점은 난 딱히 없다고 보고 일단은 아이패드 프로 라인으로 플래그십 라인으로 본다면 주사율이라고 하죠. 이제 게이머들이 게이밍 전용 컴퓨터를 맞추면서 모니터도 게이밍 모니터를 사는데 네. 그때 그 주사율의 차이가 굉장한 게임 퀄리티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120Hz까지 주사율이 나옵니다. 사람은 내가 보기엔 감각 중에 시각이 제일 간사해. 그래서 옛날에 막 엄청난 대화면 폰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써? 하다가 그 다음에 작은 폰 보면 왜 갑자기 작아 보이지? 이거 어떻게 쓰냐? 이렇게 되는 것처럼 120Hz 주사율을 보고 나면 일반적인 태블릿만 조금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 같이 뚝뚝 끊기는 것 같이 그런 부드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애플의 A 시리즈 프로세서는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아이폰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을 위해서라는 이유도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아이폰 XS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태블릿으로 오면 A12X 바이오닉이 됩니다. 기존 스마트폰에 탑재됐던 AP보다 좀 더 상향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삼성은 갤럭시 탭 S라는 플래그십 라인이 있는데도 항상 최신 태블릿이 나올 때마다 그 전 세대 스냅드래곤 AP를 써.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신 AP를 써도 경쟁이 될까 말까인데 삼성은 지금 태블릿에 전력 투구를 안 하니까 그치. 더 현격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애플이 태블릿에 있어서는 대단히 강세다. 하지만 그 생태계에 발이 담그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안 쓴다. 저는 서피스가 더 좋아요. 서피스는 AS가 잘 안 돼. 아. 그래서 나도 고민했었는데 결국 안 샀지. 서피스가 좋아요, 저는. 좋은데 고장 나면 진짜 애물단지야. 버리죠, 그럼? 돈. 이제 장점 얘기 끝났고요. 네. 본격적으로 서로 깔 거예요. 아, 단점인가요? 이제부터 단점 시작할 거예요. 이 친구는 오늘 사실 단점의 80%를 투자했을 겁니다. 어쩌면 95%일지도 모르고요. 이게 오늘의 메인 디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저 이제부터 얻어 터지는 일만 남았습니다.